예,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드버스 TCP를 마저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일전에 모드버스 TCP 프레임 구조와 그리고 이제 Q 시리즈의 내장 이더넷이죠. 내장 이더넷으로 모드버스 TCP 그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프레임을 제작했죠. 프레임을 제작해서 통신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그 내용을 알고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먼저 여기 상단에 있는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이 QJ71MT 91 카드는요, 이제 Q 시리즈 전용이죠. Q 시리즈에서 멜색입니다. 멜색 Q 시리즈에서 모드버스 TCP를 위해서 전용으로 나온 카드예요. 그래서 총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동 교신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전용 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편의상 쓰기 쉬운 자동 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세팅을 맞추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모드버스 TCP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먼저 예시 프로그램 보시면 이 모드버스 TCP 추가했으면 스위치 세팅이 있습니다. 이 스위치 세팅이 보시면은 IP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모드는 온라인, 그리고 베이직 파라미터 이제 시작 방식이죠. 그거는 유저 세팅 파라미터. 마찬가지로 모드버스 디바이스 어사인먼트 파라미터 시작도 유저 세팅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체인지를 지원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샌드 프레임은 2.0으로 할 거냐, 이전에 2.0으로 할 거냐, 아니면 IA802.3으로 할 거냐인데 일반적으로 2.0으로 하시는 게 가장 용이할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어떤 큰 내용이 다른 건 아니고 프레임 구조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해당 내용을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1차적으로 스위치 세팅이 끝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우선 노드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선 노드 지정은요, TCP 커넥션에서 오픈과 클로즈를 자동으로 실행한다는데, 이게 왜 특별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TCP를 시작할 때는요, 오픈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오픈에 대한 완료 처리를 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완료됐다는 신호를 보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송신 측, 수신 측이라고 봤을 때요. 근데 우리가 소켓 통신, 어쨌든 모드버스 TCP라는 건 TCP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TCP가 항상 전제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픈 클로즈가 돼야 되는데, 이런 오픈 클로즈 명령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사용자가 신경 쓸 거 없이요. 자동으로 해주기 위한 세팅을 우선 노드 지정이라고 하고요. 우선 노드 지정은 최대 64개까지, 64노드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베이직 파라미터에 여기 있죠. 프리퍼러드 노드 스페시피케이션, 자동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총 2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선택해야 될 건 IP 어드레스, 그리고 몇 개의 노드를 선택할 거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IP에 한 개의 커넥션을 잡을 거니까 한 개,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19168.0.110에 한 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 항상 1로 지정을 하시면 되시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동 교신 설정이 있습니다. 자동 교신은 오토매틱 파라미터 있죠. 커뮤니케이션 파라미터에서 오토매틱 커뮤니케이션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는데, 자, 여기죠. 똑같은 파라미터 설정하는데요. 자, 파라미터를 보면은 19168.0.100. 자, 위에 보시면 제가 0.100, 110 잡아놨죠. 마찬가지로 19168.0.100에 모듈 아이디는 255고요. 자, 모듈 아이디 255 고정입니다. 모드버스 TCP의 경우는 모듈 아이디 255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QJ71MT 91가 슬레이브에게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고 다음 슬레이브한테 요구 메시지를 송신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만약 0인 경우에는 수신 직후 즉시 다음 요구를 보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송신 측이
어떠한 메시지를 막 잘라서 보내요. 수신 측한테. 예를 들면 뭐 이제 첫 번째 번지에 뭐 값을 요구했다고 칠게요. 그럼 수신 번지는 어떻게 해요? 이걸 받아서 돌려줘야겠죠. 뭘 돌려줘요? 첫 번째 번지의 값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요구 메시지, 여기서 보내는 게 응답 메시지죠. 이 값이 0이면은 보내고 받자마자 바로 다음 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쭉쭉 진행이 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텀을 주고 싶다면은 이 시간을 늘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걸 보시면은 네, 리스폰스 모니터링 타임 밸류는 응답 감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구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에 송신 측이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수신 측이 받아서 응답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이 특정 시간까지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슬레이브 교신 이상으로 판별해서 에러를 발생을 시키겠죠. 그래서 만약에 0을 눌렀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초입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설정 값을 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메시지 송신, 다음 요구 메시지죠. 요구 메시지 시간은 이 세팅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팅값 곱하기 10ms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1을 줬으면은 10ms가 되는 거죠. 2를 줬으면 20ms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응답 시간 초과는 세팅 값 곱하기 500ms입니다. 그래서 시간 주기 전에 항상 이 기준값 꼭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은 이제 모드버스의 그 타입이죠. 모드버스 디바이스랑 어떤 식으로 내용을 주고받을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은 펑션 코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펑션 코드를 해서 뭐 이제 멀티플 레지스터냐, 뭐 홀딩 레지스터냐, 인풋 레지스터냐, 코일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리드 라이트 혹은 리드만 된다, 뭐 비트 단위다, 워드 단위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505는요, 자 505 홀딩 레지스터에 네, 리드 라이트를 같이 진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펑션 코드로 치면은 23번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0005나 이런 것들은 지정이 따로 안 되어 있고요. 라이트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를 같이 하시려면은 이 505H 해당 값을 넣어 주시면 돼요. 네, 일반적으로 이 505 홀딩 레지스터를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맞추시면 되시고요. 뭐 근데 꼭 필요하셔서 이제 뭐 쓸 필요 없이 읽기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리드 홀딩 레지스터나 리드 멀티플 레지스터를 하신다면은 이 500 홀딩 레지스터에 리드 인풋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읽기만 하면요. 근데 쓰기까지 하시려면은 당연히 505H 값을 쓰셔야 됩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2부 진행하도록 할게요.